여러분, 2026년부터 복지가 완전히 달라질지 모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었는데 그냥 지나친 건 아닐까? 조금만 달라도 나도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 말을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정부에서 2026년 이후 크게 바뀔 수 있는 복지 정책 10가지, 지금부터 실제 생활에 바로 영향 가는 부분만 핵심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7번 근로장려금과 10번 자동신청제도, 이 두 가지만 알아도 연간 100만 원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영상 중간에 실제 사례도 함께 보여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이걸 모르고 지나가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기초연금 최대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검토 중입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기본 32에서 34만 원대인데요. 소득 하위 70% 기준을 유지하면서도 금액을 40만 원까지 상향하는 안이 검토 중입니다. 핵심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차등을 축소하고 독거 어르신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혼자 사시는 분들은 5에서 8만 원 더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생계급여 지급 기준이 완화됩니다. 지금은 소득과 재산 모두 심사하죠. 2026년부터는 근로소득 공제폭 확대 가능성이 큽니다. 쉽게 말해 조금 일해도 생계급여가 바로 줄거나 끊기지 않도록 조정된다는 겁니다. 일하면 손해라는 구조에서 조금 일해도 혜택 유지로 바뀌는 거예요. 세 번째, 재산 기준 지역 격차가 조정됩니다. 지금은 같은 집값이라도 지역에 따라 인정 금액이 달라 불평등이 컸습니다. 2026년부터는 도시와 지방의 차등폭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어요. 집은 있지만 쓸 돈이 없는 고령자 보호가 강화되는 겁니다. 네 번째, 65세 이상 의료비 본인 부담 경감이 확대됩니다. 외래 진료와 약값 부담을 줄이고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 진료는 정기관리 중심으로 지원이 확대됩니다. 병원 자주 가시는 시니어분들일수록 체감이 클 겁니다. 다섯 번째, 장기요양 돌봄 지원이 확대됩니다.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이 요양원 대신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방문 돌봄 서비스 인력이 대폭 확충됩니다. 시설이 아닌 집에서 존엄하게,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잠깐 실제 사례 하나 들려드릴게요. 올해 70세 김모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동네 학교 앞 교통지킴이 일자리를 신청했더니 월 30만 원 추가 소득이 생겼는데도 생계급여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일하는 순간 수급이 끊겼을 텐데 2026년부터는 이런 구조가 훨씬 더 많아집니다. 일할 수 있으면 일하고 동시에 보호받는 구조, 이게 바로 앞으로의 방향입니다. 여섯 번째, 어르신 일자리가 70만 개 이상 확대됩니다. 단순 활동형에서 경험 활용형, 시간 선택형, 재택형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전화 안내, 동네 안전 지킴이, 초등생 학교 동행, 온라인 상담 지원 같은 것들이죠.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만큼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일곱 번째, 근로장려금 1인 가구 지원이 확대됩니다. 2026년부터는 단독가구 기준액 상향과 신청 절차 간소화가 검토되고 있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체감이 클 겁니다. 기존엔 연 2천만 원 미만만 대상이었다면 앞으로는 2,200에서 2,400만 원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 금융재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현재 생계급여는 적금이나 통장 잔액이 조금만 있어도 감액되죠. 2026년에는 생활비나 의료비 목적의 소액 적립은 미반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비상금 좀 있다고 수급 끊기는 일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아홉 번째, 주거급여 보장 범위가 확대됩니다. 지금은 월세만 지원하지만 2026년부터는 관리비 일부와 난방비, 전기료 보조까지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겨울철 부담이 확실히 줄어들겠죠. 집은 있는데 난방비가 무서워 추위에 떠는 일, 이젠 없어야 합니다. 열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맞춤형 복지 안내 자동 신청 확대입니다. 지금은 본인이 직접 찾아서 신청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먼저 문자로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고객님,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확인되었습니다.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자동 신청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행정복지센터 방문 안 해도, 서류 준비 안 해도 정부가 먼저 알려주고 신청까지 도와줍니다. 몰라서 못 받는 사람 제로가 목표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요한 이야기 하나 더 있습니다. 복지 혜택은 내가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을 어떻게 신고하고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 누가 돈을 보내주느냐, 자녀가 생활비를 얼마나 주느냐, 명의로 된 집이나 땅이 있느냐, 이런 거래 내역과 재산 구조만 잘 정리해도 지금 받을 수 없는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자녀가 매달 계좌이체로 생활비를 보내면 그게 소득으로 잡혀서 수급 탈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신 현금으로 직접 드리거나 병원비나 공과금을 대신 내주는 방식으로 바꾸면 소득으로 안 잡힐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아느냐 모르느냐가 1년에 수백만 원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 복지는 운이 아니라 정보입니다. 아는 사람이 받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이 다음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하시면 앞으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혜택만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026년 복지 신청 시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 5가지를 실제 탈락 사례 중심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눌러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복지리포트 TV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